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주 형성 이론 한번 해볼 겁니다. 어차피 통합과학 자체가 약간 그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그러니까 시간 순서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주 형성, 그러니까 우주가 탄생하는 과정이 제일 먼저입니다. 이제 우주 형성 이론은 말 그대로 이론이죠. 우주가 실제로 어떻게 생기는지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어떤 관측적 사실, 현재의 어떤 우주의 모습을 얼마나 잘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모순 없이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사실은 이제 제일 처음에 우주 형성에 대해서는 아인슈타인이 말했던 우주상수라는 걸 도입해서 우주는 고정되어 있다, 팽창도 하지 않고 수축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정적 우주론을 하고요. 아니다, 우주가 지금 공간이 확장되고 있다, 팽창하고 있다라는 그 두 개의 이론이 싸웠는데, 거기서 누가 승리를 하느냐? 승리했다기보다는 좀 더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진 건 바로 팽창 우주론입니다. 그리고 우주는 지금 현재 팽창하고 있다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두 개의 이론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 거죠. 정상 우주론, 이건 이제 호일이 이야기했던 거죠. 그 다음에 빅뱅 우주론, 이건 이제 G 가모프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던 거죠. 일단 둘의 공통점은 뭡니까?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에는 정상우주론이나 빅뱅 우주론이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정상이라고 하는 건요, 정지된 상태, 스테디한 상태, 뭔가 꾸준한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뭐가 정지되어 있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정상우주론에서. 저도 우주가 팽창하는 건 맞다, 공간이 확장되는 건 맞다. 근데 이 공간이 확장돼서 뭐가 생기면 빈 공간이 생길 텐데, 그 빈 공간에 뭐 한다? 새롭게 물질이 생겨난다, 없던 물질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부피는 증가할 텐데, 부피가 증가하는 만큼 뭐도 증가하는 거죠? 질량도 같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우주론에서 제일 핵심은 부피가 팽창하는 건 맞다, 하지만 부피가 팽창하는 만큼 질량도 함께 증가한다는 거죠. 단위 부피당 질량,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인데, 부피와 밀도가 같이 증가하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밀도가 뭐하다?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밀도가 일정하다. 뭐도 일정하다? 온도도 일정하다, 스테디하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 정상 우주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우주 공간에서 뭔가 물질이 생기고 질량이 증가하는 건 좋은데, 항상 그렇잖아요. 뭐가 없어지면 없어진 만큼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야 마이너스 5 플러스 5 전체 질량이 유지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질량이 증가한다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뭐가 감소했느냐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에 어긋난다? 바로 질량 보존 법칙에 어긋나다 보니까 인정을 좀 못 받는 거죠. 인정을 못 받는 거죠.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빅뱅 우주론은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통점은 뭐죠?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이건 공통점입니다. 근데 이 빅뱅 우주론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이겁니다. 빅뱅 우주론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너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리고 질량을 가진 입자들, 물질이라고 표현을 하죠. 사실 에너지하고 물질은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죠. 그런데 이 빅뱅 우주론에서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건 바로 에너지하고 물질 사이에 뭐가 일어난다? 상호 전환이 일어난다라는 이 가치를 이용해서 빅뱅 우주론은 우주의 탄생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에너지가 물질로 바뀔 수 있고, 물질도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 그럼 어떻게 설명하느냐? 우주가 팽창을 하는데, 이 빅뱅 우주론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우주가 팽창을 해가면서 거대한 에너지가 조금씩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감소한 에너지가 뭘로 바뀌는 거죠? 바로 이 감소한 에너지가 물질로 전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 우주론도 물질이 생기는 걸 설명하고 있고, 빅뱅 우주론도 물질이 설명하고 있는데, 빅뱅 우주론은 감소한 에너지가 물질로 전환된다. 한마디로 에너지도 물질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도 질량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감소한 에너지만큼 물질이 증가하니까 뭐 할 수 있다? 바로 질량은 일정할 수 있다. 됩니까? 근데 물질이 생겨난과 동시에 뭐가 감소하는 겁니까?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온도는 뭐 할 것이다? 감소하는 에너지만큼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요, 분명히 뭐 하고 있는데 우주 공간이 팽창하니까 부피는 증가하죠? 근데 밀도는 질량은 뭐 하다? 일정하다. 그러면 질량이 일정한데 분모에 해당하는 부피가 증가하니까 역시나 밀도 역시 뭐 하온다? 감소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빅뱅 우주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 중에는 빅뱅 우주론이 더 정설로 굳어지고 있죠. 이유는 지지하는 증거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이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의 대립을 하다가 지금은 누가 더 지지를 받는다? 빅뱅 우주론의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우리는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는 겁니다. 봅시다. 자, 빅뱅 우주론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봅시다. 자, 빅뱅 우주론은 우주의 탄생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원래는 이 거대한 우주 공간이 뭐 했다? 한 점에 갇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쌤이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빅뱅 우주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우 작은 한 점을 뭐라고 부른다? 특이점이라고 부른다. 특이점. 그리고 이 특이점은 이 거대한 우주 공간이 한 점에 모여 있으니까 밀도가 굉장히 크다. 됐죠? 그 다음에 굉장히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초고에너지 상태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사실은 이 특이점에 있을 때는 물질은 아직 없거든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1단원을 배우면서 우주가 탄생하는 과정과 물질이 생겨나는 과정을 같이 공부할 텐데, 특이점은 아직까지는 물질이 없습니다. 오로지 에너지만 가지고 있죠. 아까 좀 전에 얘기했죠. 에너지도 물질로 본다. 에너지와 물질은 상호전환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다는 건 뭐가 많다는 겁니까? 물질이 많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에너지를 물질로 보니까. 그래서 에너지를 물질로 보고 질량이 크니까 무슨 상태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물질이 없지만 고밀도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특이점에서 뭐 한다? 큰 폭발이 있다. 그 큰 폭발을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바로 빅뱅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빅뱅과 함께 우주가 뭐 한다? 시간이 지나오면서 팽창해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빅뱅 우주론이 되는 겁니다. 그럼 부피가 팽창을 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주 팽창에 의해서 부피는 증가할 것이고, 그렇지만 감소한 에너지가 물질로 바뀌면서 질량은 일정히 유지가 될 것이고, 따라서 뭐 한다? 부피는 증가하는데 질량은 일정하니까 뭐 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우주의 밀도는 감소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에너지가 물질로 바뀌니까. 에너지가 물질로 바뀌니까 에너지가 자꾸 줄죠. 에너지가 자꾸 줄어드니까 에너지가 작아지면서 온도 역시나 뭐 하고 있다? 하강하고 있다.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빅뱅 우주론입니다. 조금 더 덧붙여보면 빅뱅 우주론에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도가 막 식어가다가 온도가 약 3000K쯤 되었을 때, 3000K쯤 되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 3000K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흔히 쓰는 온도, 섭씨 온도는 물에 끓는 점과 어는 점을 기준했다면 이 3000K라고 하는 건 뭐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절대 온도라고 하는 건데, 절대 온도는 이것만 알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건 이 3000K쯤 되었을 때 뭐 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장 가벼운 원소인 수소와 헬륨이 생성되었다라고 빅뱅 우주론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3000K 상태에서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지면서 우주 공간으로 뭐 한다? 여러 가지 에너지들이 방출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 좀 더 자세히 하겠지만 3000K에 해당하는 우주 공간의 복사파라고 해서 우주 배경 복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주 공간으로 에너지가 방출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에서 말하기를, 자, 3000K쯤 되었을 때 우주 배경 복사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몇 K쯤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3K 또는 뭐 책에 따라 2.7K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건 빅뱅 우주론에서 현재 온도는 약 3K 정도일 것이다 라고 빅뱅 우주론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한 이 빅뱅 우주론이 맞는지 아닌지는 증거가 있어야 할 텐데, 바로 그 증거가 발견이 되는 거죠. 대표적인 증거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빅뱅 우주론을 뭐 해주는 겁니까? 정설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설명들은 어떻게 빅뱅 우주론을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빅뱅 우주론 증거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빅뱅 우주론에서는 분명히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빅뱅 우주론의 첫 번째 증거는 바로 허블의 법칙입니다. 허블의 법칙. 그럼 허블의 법칙이 뭐냐? 자, 우주 공간에는 뭐가 있습니까? 별의 집단인 은하가 있죠. 이 은하가 뭐 하고 있더라? 서로 멀어지더라 하는 것이 바로 허블의 법칙입니다. 별과 별들이 서로 뭐 하더라? 멀어지더라. 뭐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별에서 오는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자, 여기 지금 이 다 점들이 은하거든요. 허블이 관측을 해버린 거죠. 스펙트럼이나 여러 가지 관측적 사실을 통해서 이 은하에서 B 은하죠. C 은하를 보면 B보다 C가 더 빠르다 보니까 B가 봤을 땐 C가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서로 멀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또 C는 B를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멀어지겠죠. 또 B가 여기 있는 은하를 봐도 멀어지겠죠. 은하와 은하가 서로 멀어진다는 건 뭐의 증거가 되는 거죠? 우주 공간이 지금 확장되고 있다. 팽창하고 있다는 관측적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허블이라는 사람이 관측을 통해서 모든 은하가 서로 멀어진다는 걸 밝혀냄으로써 뭐 하는 겁니까? 빅뱅 우주론이 말했던 은하가 팽창해서 멀어진다는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거죠. 이 모형은 뭐냐면요. 이 풍선이요. 이 풍선이 우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점을 찍는다고 했을 때 이 점 하나하나가 별의 집단인 은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풍선을 크게 불면 분명히 우리가 찍어 놓은 이 점들은 움직이지 않죠. 실제로 별은 움직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 풍선이 팽창을 해버리니까 어떻습니까?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멀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허블의 법칙, 그러니까 은하가 서로 멀어진다는 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는 겁니까? 우주 공간이 팽창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허블의 법칙은 빅뱅 이론을 지지해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서술형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빅뱅 우주론의 증거를 적어라. 1번 허블의 법칙을 꼭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요. 두 번째 증거는 아까 선생님이 빅뱅 우주론 설명할 때 이제 우주 공간이 쫙 팽창을 하면서 온도가 뭐 한다고 했죠? 자꾸 이제 식어간다고 했죠. 식어가는데 한 3000K쯤 되면은 수소와 헬륨이 생겼고 그 3000K 온도에 해당하는 수소와 헬륨에 의해서 뭐 한다고 했죠? 우주 공간으로 에너지가 방출된다고 했죠?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우주 배경 복사파라고 했었죠. 그러면서 허블의 법칙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우주 배경 복사파가 3000K에서 제일 먼저 생겼고 지금은 우주가 팽창하고 아까 정상 우주로는 온도가 일정하다고 했는데 아니다. 온도가 감소해서 아마 지금쯤 3K 정도에 해당하는 배경 복사파가 사방으로 방출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죠. 누가? G 가모가. 그런데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하니까 펜지어스라는 사람하고 윌슨이라는 사람이 펜지어스라는 사람하고 윌슨이라는 사람이 1960년대에 실제로 관측을 해보니까 정말로 우주 공간에 3K 온도에 해당하는 우주 배경 복사파가 뭐 하더라는 겁니까? 발견이 되더라는 거죠. 정상 우주론이 맞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온도가 일정해야 되는데. 근데 빅뱅 우주론이 맞기 때문에 최초 3000K 예견한 대로 현재는 3K에 해당하는 우주 배경 복사파가 방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증거가 허블의 법칙이라면 두 번째 빅뱅 이론을 지지해 준 증거는 3K에 해당하는 마이크로 배경 복사파가 바로 뭐다? 빅뱅 이론 증거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빅뱅 이론의 증거 두 가지 적어라 하면 허블의 법칙과 3K 우주 배경 복사파라고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상 우주론보다는 아무래도 빅뱅 이론을 지지해준 증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정설로 굳어지고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최초 탄생 시 우주는 뭐였죠? 특이점에 있었죠? 그러면 온도는 뭐죠? 초고온. 밀도는 초고밀도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우주가 팽창하면서 핵심은 그겁니다. 에너지가 뭘로 바뀐다? 물질로 바뀐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우주의 탄생 과정과 물질의 탄생 과정은 맞물려 가는 겁니다. 왜? 우주 탄생한다는 것 자체가 에너지가 물질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자꾸 어떻게 됩니까? 줄죠. 감소하죠. 그래서 온도는 뭐 하는 겁니까? 낮아지고. 부피가 팽창하는데 질량은 일정하거든요. 밀도도 감소한다. 맞는 말이죠. 빅뱅설에 따르면 폭발 전에 우주의 모든 질량과 에너지는 한 점, 특이점. 됐죠? 이 점을 뭐라고 한다? 바로 특이점이라고 한다. 외부 은하의 후퇴 속도 멀어진다는 얘기죠.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밝혔다. 이게 무슨 법칙입니까? 바로 허블의 법칙이다. 허블의 법칙. 됐죠? 4번 봅시다. 빅뱅 우주론의 증거를 두 가지 써라. 첫 번째 뭘 써라? 허블의 법칙을 써줘라. 이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G 가모의 예견대로 현재 3K에 해당하는 뭐 한다? 우주 배경 복사파가 방출되고 있다. 이 두 가지가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5번. 우주의 탄생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 중 현재 관측 사실과 가장 잘 일치하는 것은 빅뱅 이론이죠. 빅뱅. 틀렸습니다. 우주가 팽창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우주 배경 복사파는 현재 몇 K다? 바로 3K. 뭐 적외선, 자외선 들어봤죠? 그 중에 어디에 해당한다? 마이크로파에 해당한다. 맞는 말. 허블의 법칙과 우주 배경 복사파는 가장 중요한 관측적 근거, 확인한 근거가 된다 이 말인 거고요. 우주 탄생 시에 은하나 별은 존재하지 않았다. 맞습니다. 뭐만 있었습니까? 우주가 탄생할 때는 오로지 에너지만 존재를 했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주가 생겨나면서 에너지가 어떻게 물질로 바뀌어가는지를 배울 겁니다. 5번. 우주 배경 복사파는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몇 K에 해당할 때 3000K에 해당하는 최초의 우주 배경 복사를 방출한다라고 빅뱅 우주론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문제 한번 봅시다. 보니까 이제 특이점에서 빅뱅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매우 작고 큰 밀도의 한 점, 특이점 맞고요. 현재와 비슷하다? 옛날에는 한 점인데 지금은 거대한 공간이니까 전혀 비슷하지 않죠. 답은 나와버렸죠. 점점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주가 매우 작았다. 맞는 말이고요. 현재 이르기까지 온도와 밀도의 변화에 따라 이게 중요합니다. 입자들이 형성되었다. 한마디로 에너지가 물질을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그걸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할 겁니다. 대폭발설, 빅뱅이라고 부르는 과학자들 때문에 알려졌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이제 우주의 탄생을 배웠는데 그 우주 탄생 과정 중에 물질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다음 강좌에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